자, 안녕하세요. 노원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언제쯤 조정을 줄지,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움직였던 테슬라와 비교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자리를 볼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산업화 되면서 AI 업체가 아닌 왜 엔비디아가 오르냐라고 했을 때 AI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마무시하죠. 지금 엔비디아와 비슷했던 때가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금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제 보통 금값이나 금이 관련된 업체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삽과 곡괭이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열풍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쓰이는 이제 그래픽카드와 채굴장이 상당히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AI 산업화에서도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과 금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산업이 우선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도 산업화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은데, 우선 엔비디아를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대1 파동으로 지금 완전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대1 파동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와서 이 조정을 주는 하단부에 위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동상으로 이제 목표치를 채우고 보통 이게 2파로 들어가게 되면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나오는데, 저 월봉상으로 카운팅을 하더라도 지금 요 중간에 단봉으로 조금 짧은 캔들이 나왔지만 양봉으로 3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양봉 3개로 볼 수가 있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이제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쭉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도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지만 이 환갑선이라고 하죠. 21선에서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OXL이랑 SOXS 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매매를 하고 있는데, SOXL을 이제 일봉상 보게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XOXL의 비중을 숏 포지션보다 높게 설정을 해서 1.5배 정도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추세가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저는 이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분봉상 보게 되더라도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쭉 나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하락을 하는구나 하고 많이 팔고 수익 청산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급락이 나오길래 여기서 상당히 많이 주워갔습니다. 거의 원래 비중만큼 채워가는 정도로 많이 사고 이 위쪽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추세상으로도 상당히 이유가 없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올 게 뻔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만 하셨더라도 이제 SOXL에서 수익을 하루 만에 10% 이상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죠. 물론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원칙은 알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손이 잘 가지 않아서 정해놓은 위치에서 매수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주식 초보 때 깡통도 많이 차고 뇌동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심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자체가 앞에 있던 이렇게 박스 지지 구간으로 보더라도 이 올라갈 때 저항으로 부딪히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비중을 늘려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내가 해야 될 매매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실수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에 있어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제 테슬라가 크게 상승했을 때 위치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주식엔 정답이 없고 이게 차트를 선행해서 이제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자리입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요렇게 자리를 볼 수 있겠죠. 여기 캔들까지 해서 요 정도 위치, 지금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를 세웠는데, 테슬라도 보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길게 주고 거의 1년 정도 조정을 줬죠. 그 다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지금 쭉쭉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 파동 상승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파동의 중간값을 살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파동이 쉽게 끝났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뒤에가 많이 상승해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요 자체도 크게 상승을 하고 1대1 파동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 요렇게 셀 수도 있는데, 여기 너무 지금 상승에 비해서 짧으니까 요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요 정도로 세워진 경우에는 거의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양봉이 점점 커지고 조정을 주고 점점 커져야 더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짧아졌죠. 올라가다가 힘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고 힘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고, 급등주 패턴에서 이제 한국장이나 단타 하실 때, 스윙 하실 때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힘이 약해진 종목들은 위쪽에서 이렇게 갑자기 불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각도를 거의 90도까지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만큼의 각도로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전재산이 10억이신 분이 이 자리에서 10억을 풀비팅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엔비디아가 더 크게 상승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숏 포지션을 다시 타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SOXL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린 경우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SOXL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우시면서 탈출의 기회를 보셔야 되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요 앞에 있는 차트만 보더라도 SOXL을 이제 주봉상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박스권 그려주고 이렇게 1대1 파동으로 올라가졌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앞에 나왔던 요만한 파동이 지금 이제 한번 나왔다. 만약에 AI가 이제 산업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이 전고점을 당연히 터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고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1년 동안 주지는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반도체 숏 포지션에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승부를 보셔서 비중을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차트와 테슬라랑 비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AI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왜 선두주자로 움직이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